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유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관계 의료진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 해양 모두 박람회가 열리는 전국 최대의 해양휴양지인 대천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보령시 유일한 대기업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보령화력 1호기가 지난해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린 뉴딜과 수소산업 등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보령시 인구는 석탄 합리화 정책 이전 16만이었으나 현재는 9만 8천 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보령화력 5, 6호기가 2023년에 폐쇄되면 보령시는 인구 붕괴, 경제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10만 보령 시민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과 함께 지역 내 웅천 산단 기업 유치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충청남도에서 진해역까지 유치한 국내 기업은 총 1,666개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20곳은 처산화산에 집중되었고 보령의 경우 단 51개 소기업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웅천 산단의 경우 올해 기업 10곳을 유치했으나 이는 분양률 20%에 불과하고 종업원 수도 50명 미만이 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마저도 보령시 지분이 추진 실적이었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다고 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충남도의 지분인 40%에는 37%입니다. 37%에는 아직 아무 기업도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웅천 산업단지는 초기 분양률 100%를 목표로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충청남도 지분이 기업 분양률이 0인 것은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예자 유치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지자체로 칭찬받고 있지만 웅천 상단의 성적표와는 온도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웅천 산업단지가 개점 시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활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핵심 기업 유치를 위해 필지별로 분양 활동 전개, 인센티브 강화, 분양가 인하 검토 등 다양한 옵션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산단에서나 볼 수 있는 혜택과 우대 조건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에서 먼 서남부 지역은 교통, 인적 자원, 교육 환경, 거주 환경 등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입주 조건을 제공해야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보령은 인구 10만 붕괴와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활동으로 충남도 지분 실적 0이라는 성적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유치 행정을 기대합니다. 유치 전략의 판을 뒤집는다는 마음으로 기업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유치 전략과 향후 산단 발전에 대한 양승조 지사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국지도 사업에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충청남도에서는 총 36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16개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령시를 관통하는 국도 21호 웅천 주산구간과 남포 우회도로도 신청되었으나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보령을 포함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
5차 국도 국지적 계획에 반영된 것이 전무합니다. 도내 교통 인프라 확대 과정에 특정 지역 설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서천, 청양, 부여 3개 도시는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기 지역일수록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도로 건설 사업에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호남 남원에서 경기도 이천 간 국도인 21호 보령 지역이 웅천 수산 간 11.4km 2차선 도로의 경우 남쪽에는 서천까지 4차선 공사가 있고 웅천에서 이천까지 4차선 공사가 했습니다만 이 11.4km만 사업을 하다가 사업 계획이 다 포함됐는데 교통량이 듣자고 계획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4차로 확정을 이번에도 건의해서 도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우리에도 예외 없이 병목 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지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우수한 교통망은 관광지 및 주요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종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은 다음 달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로 인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관광지를 잇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북녘 현상을 해소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게 보령과 충남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로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사업의 선정에 지역균형 개발이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도사님께서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내 초등학교 축구부 지원 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도내 초등학교 축구부는 천안 2개교, 당진, 논산, 보령 각 1개교에 총 5개의 축구부가 있습니다. 천안시 개성초 축구부의 경우 2020년 예산이 1억 1,500만이었습니다. 천안초 축구부의 경우 7천만 원, 논산 동생초 축구부는 1억 600만 원, 당진 개성초 축구부는 9,100만 원인데 이에 반해 보령 대천초 축구부는 예산이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초등학교 축구부 활동 지원에 지역 격차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학생 수인데도 불구하고 대천초등학교 축구부는 1981년 창설된 42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구부입니다. 지역 균형 교육의 관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로 보령 대천초등학교 축구부가 보령교육청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신속히 승인을 허락해 주시어 축구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포 야영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포 야영장은 약 10만 평으로 주요 시설은 야영장, 합숙소, 체육, 모험시설 등입니다. 1981년 충청남도 청소년 야영장으로 개원하여 운영되다 주포 야영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 부족과 관리 미흡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 내 야영장을 활용하여 도내 아이들이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방치된 주포 야영장을
활성화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폐쇄를 위하여 미운영 심의위원회를 2019년에 개최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야영장을 폐쇄했습니다. 본 의원은 야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과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 개설 등을 통해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지역 주민이 야영장 임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야영장 이용을 활성화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매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역민이 임대 요청을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야영장을 철거하고 캠핑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영장 철거 후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야영장을 유지하며 캠핑장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야영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야영장을 철거한 자리에 캠핑장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명쾌한 답안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지역이 애물단지가 또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전문기관의 연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기존의 야영장을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캠핑장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영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캠핑장을 야영장 내 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이 야영장을 활성화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야영장의 위치가 농촌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